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잃는 것과 건강을 잃는 것,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부부 건강 클리닉에서 14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온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화를 잃은 부부, 정서적 연결이 끊어진 부부는 결국 건강도 함께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몸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 즉 정서적 연결이 부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침셀라서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따뜻한 배려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6분만 투자하시면 지금까지 몰랐던 소중한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데 막상 아내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이 턱 막히는 경험 말입니다. 혹은 아내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그냥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부부 건강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여성의 무려 73%가 부부 관계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필요를 배우자에게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그냥 참고 살아온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또는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체념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올해 68세이십니다. 남편분과 결혼한 지 42년이 되셨지요. 임경자 씨 남편분은 늘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했고 아내가 아프면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40주년이 되던 해 임경자 씨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는 사실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당신이 늘 곁에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외로웠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들여다봐야 할 현실입니다. 함께 있었지만 연결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수많은 부부들이 공유하는 조용한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부부 클리닉에서 60대 이상 기혼 남성 8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세대는 그런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것이 사랑이고 밥 굶기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은 언어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따뜻한 표정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그리고 오늘 어땠어? 라는 다정한 한마디로 사랑을 느낍니다. 이것을 모르고 40년, 50년을 살아온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의 정서적 단절은 단순한 마음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부 1200쌍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정서적 연결이 느슨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나 높았고 면역 기능 저하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랑받는 느낌, 연결되는 느낌, 이것이 몸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결국 몸의 병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정서적 연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깊은 문제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 시절 한국은 참 어려웠습니다.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고 자식 교육시키기도 빠듯했습니다. 그 시절 남편의 역할은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것이었고 아내의 역할은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표현이라니요.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위해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 심리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부부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34%나 낮았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뇌의 건강까지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대화하고 손을 잡을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해 줍니다. 가장 좋은 치매 예방책은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좋은 부부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막하게 느끼십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 밥이 참 맛있었어. 고마워. 단 10글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일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십시오. 요즘 피곤하지 않아? 무리하지 마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처음 2주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 보십시오. 3주가 지나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한 달이 지나면 비로소 습관이 됩니다. 울산의 임경자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임경자 씨 남편분이 바로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밥 맛있어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고 하셨지요. 40년 넘게 한 번도 안 해본 말이니까요. 그런데 아내 임경자 씨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고이셨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 하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임경자 씨가 먼저 남편분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우리 산책 같이 갈까요? 42년 만에 부부가 다시 진정한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변화입니까? 우리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70세라면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30년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서로 등을 돌린 채 같은 공간에서 남처럼 따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들입니다. 온갖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버텨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부부 관계 하나 개선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손주들 앞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몸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부 갈등이 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마음에 굳은 살처럼 박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만난 부부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은 오히려 30년, 40년 동안 깊은 갈등을 겪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깊은 인연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지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몸에 대한 이해, 배려의 과학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몸의 윤활과 감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호르몬이 줄어들면 신체적 감각이 변화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조명을 아늑하게 낮추거나 아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두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져야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따뜻한 이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과 같은 세심한 준비가 나는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됩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절대 금물입니다. 최소한 20분 이상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다가가십시오. 만약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서두르는 것보다 포근히 안아주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터치로 시작하십시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깃털처럼 가볍고 천천히 쓰다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끝으로만 자극하거나 너무 강하게 누르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을 다루듯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십시오. 넷째, 끊임없이 다정한 말을 건네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여기가 좋아요? 아니면 더 부드럽게 해줄까요? 이런 질문들은 아내에게 나는 지금 당신의 반응과 느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대답하면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그 뜻에 따라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다섯째, 마무리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충분히 안아주십시오. 곧바 돌아서 눕거나 스마트폰을 꺼내보는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여운의 순간을 온전히 함께 누리십시오.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꼭 건네주십시오.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다음이 기다려지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 그것이 그 어떤 현란한 기술보다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도출한 3가지 핵심 실천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요즘 마음은 좀 어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 후에는 절대로 휴대폰을 보거나 딴는 청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저 묵묵히 들어주십시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라는 공감의 한마디면 족합니다. 굳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거나 섣부른 조언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내를 3분 동안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아무 말 없이 포옹만 하셔도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포옹은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부부 중 매일 포옹을 나누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37%나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단 3분의 기적입니다. 셋째, 작은 집안일부터 함께 하십시오. 설거지를 한번 돕고 빨래를 같이 개는 것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수고를 알고 있고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몸으로 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울산의 임경자 씨 남편분도 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없이 설거지를 하셨고 다음 날은 쓰레기를 버려주셨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흐른 뒤 아내 임경자 씨가 먼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4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무려 42년 동안 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배려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혹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부부 관계 같은 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하고 깊은 배려를 원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성건강 연구팀이 60대 이상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9%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더 늦춰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여성의 신경 말단은 남성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빠르고 강한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통증과 불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하면 몸 전체에 잠들던 감각들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이것은 감정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인체 생리학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행동을 아주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음만 앞서서 곧바로 중심 단계로 달려가면 아내의 몸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마치 차가운 자동차 엔진을 예열도 없이 시동을 걸자마자 전속력으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엔진에 무리가 가고 고장이 나겠지요.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력으로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느림의 미학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주변부부터 부드럽게 다가가십시오. 여성의 몸은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잎이 열리듯 아주 완만하고 단계적으로 깨어납니다.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가슴 주변처럼 민감한 주변 부위들을 충분히 어루만져 준 뒤에 비로소 조심스럽게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최소한 5분에서 10분 이상은 이 주변부를 따뜻하게 다독이는데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이 시간 동안 아내의 몸과 마음은 비로소 하나로 열리게 됩니다. 셋째, 부드러운 손길과 다정한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십시오. 손길이 닿을 때 따뜻한 말을 함께 건네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고 행복해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의 빗장을 젖을 동시에 열어젖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 도중 다정한 대화를 나눈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상호 만족도가 무려 2.7배나 높았습니다. 말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기술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보너스 팁인데요. 관계가 절정에 가까워지는 순간에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아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 짧은 멈춤과 눈빛의 교환이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반응을 넘어서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정서적 교감의 차원으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오직 세월의 깊이를 아는 우리 세대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세월이 선물해준 고귀한 지혜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속도를 늦추고 주변부부터 시작하며 다정한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일상에서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침실 밖의 일상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노년이 되어서도 유독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은 늘 손을 잡고 시장에 가고 다정하게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식사 시간 내내 끊임없이 도란도란 대화를 나눕니다. 반면에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방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밥을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적막한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타고난 건강이나 경제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 즉 일상 습관의 차이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부부 700쌍을 무려 10년 동안 장기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30분 이상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1%나 낮았고 평균 수명은 3.6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실제로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가장 강력한 명약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요? 거창한 주제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이야기, 예쁜 손주들의 재롱 섞인 소식, 오늘 먹은 반찬 이야기처럼 소소하고 일상적인 대화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수준이나 내용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주파수를 맞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기 아주 실천하기 좋은 방법을 하나 제안해 드립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딱 10분 동안만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씩 서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해서 기분이 좋았어. 오늘 해준 찌개가 정말 맛있었어. 당신이 아침에 웃으며 인사해줘서 하루 종일 든든했어.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표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딱 사흘만 버텨보시면 금세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부부 사이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에 큰 변화를 겪으신 청주의 73세 장순옥 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순옥 씨의 남편분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이 먹고 무슨 그런 간지러운 소리를 하냐며 손사래를 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 장순옥 씨가 먼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옷을 나 대신 무거운 짐 들고 시장 다녀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분은 멈칫하며 쑥스러운 듯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냐며 얼버무렸지요. 그러자 아내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든든하게 있어주는 것 자체가 늘 감사한 일이지요. 남편분은 그날 저녁 아내 몰래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토록 갈구했던 따뜻한 인정과 위로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매일 저녁 감사일을 나누는 다정한 부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이이면서도 정작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것,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꾸어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신체 건강,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의학적으로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와 신체 건강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보통 40세 이후부터 매년 남성 호르몬이 약 1~2%씩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에 60~7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이로 인해 만성 피로, 무기력증, 활력 저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 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낙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호르몬을 일상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첫째, 양질의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 중 무려 87%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됩니다. 매일 밤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수치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반대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호르몬이 급격히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옛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과학입니다. 둘째, 따뜻한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통해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활발하게 합성됩니다. 이 비타민 D는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영양소입니다. 아침에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나가신다면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 유산소 운동, 그리고 부부만의 오붓한 대화 시간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단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 섭취하는 것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 같은 음식을 식탁에 자주 올려주십시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필수 원료입니다. 원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 없겠지요. 우리 선조들이 즐겨 드시던 두부를 듬뿍 넣은 보글보글한 된장찌개에 노릇하게 구운 생선구이 같은 전통 한식이야말로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억제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따뜻한 시간, 소소한 취미 생활, 그리고 온전한 휴식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감소시키는 주범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2번 이상 소주 반병 이상의 술을 습관적으로 드신다면 호르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끔 기분 좋게 나누는 한 잔은 괜찮지만 습관적인 반주는 과감히 줄이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더라도 오늘 밤 충분히 깊은 잠을 자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쉽고도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주무시면 호르몬이 회복됩니다. 호르몬이 회복되면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이 생기면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수면의 질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시작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좋은 정보를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 형제나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십시오. 손주들에게 사이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침실 밖의 일상이 침실 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제대로 들어주셨나요? 아니면 TV 보면서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셨나요? 아침에 아내 얼굴 보면서 잘 잤어? 라고 물어보셨나요?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이것이 바로 침실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은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뇌에서 성적 반응과 정서적 신뢰는 같은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존중받고 배려받는다고 느끼는 여성은 침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반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여성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눈을 맞추며 인사하십시오. 잘 잤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이 3마디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말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합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집안일을 나눠 하십시오.
이게 단순히 집안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요즘 힘든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빨래를 개면서 오늘 날씨 좋다. 같이 나갈까요? 라고 해보십시오. 일상의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가 부부를 다시 이어줍니다. 셋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노래. 우리 60대, 70대 분들은 기억력이 걱정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메모해 두십시오. 그리고 가끔 예고 없이 그것을 해주십시오. 여보, 생각이 났어요 라는 말과 함께요. 작은 귤 한 봉지, 국화꽃 한 송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싼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절약 정신은 사랑에도 그대로 발휘됩니다. 넷째, 지나다니면서 가볍게 터치하십시오. TV 보다가 어깨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밥 먹고 나서 등을 토닥여 주십시오. 아내 곁을 지나가면서 손을 한번 잡아하 주십시오. 이런 가벼운 신체 접촉이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루에 서너 번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다섯째, 감사를 입 밖으로 대십시오. 밥이 맛있어요. 고마워요. 집이 깨끗하네요. 수고했어요. 여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남성분입니다. 아내와 함께 클리닉 하셨는데 처음에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아내가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흔한 반응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딱 두 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맞추며 잘 잤어? 라고 묻기, 그리고 저녁 설거지 돕기. 3주 후 아내분이 다시 클리닉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직도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마음먹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정적 연결 즉 들어주기와 안아주기. 둘째, 몸에 대한 이해 즉 속도와 배려의 중요성. 셋째, 일상 속 배려 즉 침실 밖에서의 작은 실천들. 이 세 가지가 우리 부부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보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너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60대, 70대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나이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배려, 이해, 그리고 여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60대 이상 부부 수 500쌍을 조사한 결과 78%가 지금이 신혼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78%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리도 함께 해주십시오. 부부 건강의 기초는 각자의 건강입니다. 하루 30분 함께 걸으십시오. 아내와 같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십시오.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스트레스는 모든 호르몬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반대로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면 활력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 스트레칭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을 잘 하시잖아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아내와 함께 손잡고 30분 걸으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건강 관리이자 최고의 부부 시간입니다. 이 보너스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청결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몸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손톱을 짧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양치를 깨끗이 하십시오. 옷차림도 신경 써주십시오. 우리 세대분들 중에는 집에서 오래된 옷을 그냥 걸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내 앞에서도 단정하게 입으면 어떨까요? 그것 자체가 나는 당신 앞에서도 단정하고 싶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냥 같이 누워서 손을 잡고 있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와 대화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게 좋아요? 조금 더 천천히 할까요? 이런 질문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배려입니다. 그 배려를 아내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와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치매를 두려워합니다. 손주들이 나를 못 알아볼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따뜻한 부부 관계 자체가 치매 예방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900명을 7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한 그룹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38%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뇌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나누는 대화 자체가 뇌를 계속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해 줍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입니다. 아내와 함께 웃는 것이 치매 예방입니다. 아내와 손잡고 걷는 것이 치매 예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매 예방약은 약국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이 생각납니다. 대전에 사시는 76세 남성분입니다. 아내분이 60세의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원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직접 아내를 돌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준비하셨습니다. 매일 밤 아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아내의 치매 진행이 같은 시기에 진단받은 다른 환자들보다 현저히 느립니다. 담당 의사가 남편분의 헌신적인 돌봄이 아내분의 뇌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이 의학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모두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아내에게 밥이 맛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성공입니다. 내일은 2가지를 해보십시오. 모레는 3가지를.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늘려나가십시오.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아내의 표정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포기를 모릅니다. 어려운 시절도 이겨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작은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는 말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의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지면 손주들도 느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이 좋게 대화하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손주들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까요?
사랑을 배운 아이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법을 몸으로 배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 관계가 손주들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가족 전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 세대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부부관계를 바꾸고, 바뀐 부부관계가 건강을 지키고, 건강이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이런 걸 어떻게 해? 우리 아내가 받아줄까?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클리닉에서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보다 조금 다르게 행동하면 오늘 저녁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이 달라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내일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헌신입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힘입니다. 그 힘을 이제 부부 관계에 쓰십시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자식보다 더 오래, 더 가까이에서 우리 삶을 함께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소중히 가꾸어 나가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안에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 챙겨줄게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이 한마디가 수십 년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을 표현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연결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여성의 73%가 자신의 느낌을 배우자에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정서적 단절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3배 높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눈 맞추며 묻기, 안아주기, 집안일 나누기 이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몸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부부 관계 중 따뜻한 말을 나누면 상호 만족도가 2.7배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침실 밖의 일상입니다. 아침 인사, 감사 표현, 집안일 나누기, 가벼운 터치, 작은 선물, 이 5가지가 매일 아내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보너스는 이것입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60대 이상 부부의 78%가 지금이 가장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루 30분 함께 걷기, 충분한 수면, 서로의 청결 유지. 이것이 부부 건강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마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식 키우느라 생계 걱정하느라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부부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부부 관계를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 한상 채널에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느끼신 점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 지키